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업종은요, 바로 방산입니다. 올해 시장 내내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방산주가 하반기 들어서는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역시 방산주의 추가 상승 여력에 충분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방산주,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을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결 키움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방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방산주가 상반기 내내 시세를 내줬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만큼 아웃퍼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방산주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방산주가 최근 주가 흐름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여전히 이제 내년도의 이런 실적 전망이나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시 우상향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방산주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방산주 주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은 정부의 방산 세일즈 그리고 한미 협력에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방산주 주가를 이끌어간 핵심은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UAE와 관련해서도 지금 방산 협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최대 한 150억 달러까지 수출 가능한 그런 풀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향후 UAE 쪽에서의 좀 수주 기대감도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특히 이제 방공망 체계나 항공기, 그리고 이제 전차나 장갑차 이런 이제 지상무기 체계 여러 방면에 걸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좀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UAE 외에도 지금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이제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세일즈 지원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방산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런 금융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이런 수주 모멘텀에 있어서도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일즈 외교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했었던 비반복 비용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 37조 원 규모의 무기 구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그래서 이 NC 비용의 이제 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초기에 들어간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안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미 이제 미국 무기에 대한 수출을 이제 미국 무기에 대한 구매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제 합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이제 기존의 250억 달러 구매 합의에 이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될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좀 미정인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미국산 무기를 좀 많이 구매해 왔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방비 같은 경우도 이제 증액 기조가 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비용 부담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국내 이제 다른 무기 체계 이제 다른 방산업체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산주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모멘텀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 아니겠습니까? 방산 4사의 수주 모멘텀을 보면 수주 잔액이 벌써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중동 말고 우리가 어디서 기대를 걸면 좋을까요? 네, 중동 지역 제외를 하고도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남미 쪽 이제 중남미 지역과도 이런 방산 협력이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은 발굴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상 무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전반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것이 좀 사실이고 납기를 좀 빠르게 맞춰줄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수주가 점점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미국 내에 이런 현지 생산 시설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수주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이런 국방비 지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도 이제 거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계속 국방비 지출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섬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 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함정 사업이라든지 항공기나 그리고 이제 지상무기 체계에도 좀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남미 쪽도 이제 앞으로 좀 떠오르는 수출 후보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남미 그리고 중동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럽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위비 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네. 있는 국가이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를 이제 좀 견제하는 부분을 좀 상정을 하다 보니 이제 방위력 개선도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좀 기다릴 만큼 이제 인내심이 좀 부족한 국가들이 이제 특히 뭐 북유럽이라든지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 한 20년에서 30년간의 이런 방위 산업의 이런 제조업 밸류 체인을 유지하지 못했던 만큼 지금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부품 같은 이제 이 기자재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업체들의 이런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의 확대가 그만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좀 적시 납기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주 기회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유럽 지역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받을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지역 내에서 이제 현지 생산 시설도 지금 이제 설립을 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수주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납기와 가성비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K방산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각각의 기업별로 분석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지상방산 쪽은 수주 잔고가 이제 한 31조 원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잔고를 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감안했을 때 사우디 쪽의 이런 지상무기 공급 사업이나 루마니아 레드백 이제 사업,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북유럽 지역에서 이런 천무 쪽 수주 확대 가능성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제 지상방산의 매출 성장률은 계속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세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익성 자체도 지금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이 좀 안정화된 만큼 견조한 수익성이 좀 유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지상 방산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좀 유념해야 될 만한 포인트로는 이제 내년도의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들의 이런 수주 인식 시점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가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수주가 이어지면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로템의 4분기 실적과 함께 내년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로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3분기까지를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네. 이제 K2 전차 이제 1차 공급 사업이 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분기까지의 이제 매출이 대부분 다 인식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부 이제 2차 공급 사업도 이제 4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인식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4분기에도 이제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K2 전차 2차의 공급 인도 대수는 이제 한 30대 내외로 좀 예상보다 좀 적을 수 있는데 생산은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에 좀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라크나 이제 루마니아 쪽 사업이 있고 페루하고도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사업들은 27년 이후로 생산이 돼야 돼서 이 폴란드 2차 공급 사업들 같은 경우가 내년에 좀 생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나 이익은 내년에도 좀 올해와 비슷하게 이제 계속 성장하는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제 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나 이제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 모두 좀 우상향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역시나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주셨고요. LIG 넥스원 역시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넥스원 3분기 실적은 이제 양호한 수준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 부진의 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단기적인 수주를 기대할 만한 이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다라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비공 사업이 이제 계속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이제 LCM이나 이런 이제 중동향 유도무기 체계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국내 양산 계약이 좀 더디게 좀 나오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내년도를 봤을 때 이 중동 쪽에서의 방공망 체계 수요는 좀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UAE 쪽 관련해서도 이런 방산 수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이제 UAE나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방공망 체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넥스원이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방공망 체계가 좀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4사 중에 유일하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수출 계약이 가시화가 되면서 4분기에는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그렇게 탄탄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은 네.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이제 국내 사업의 납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사업들 매출이 좀 매출의 인식이 좀 이연된 영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4분기에는 이제 국내 사업 쪽의 양산 납품이나 해외 사업들의 매출도 4분기는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양산 납품의 이런 대수가 늘어날 예정이고 수출 비중도 좀 더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흐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업체들과 유사하게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외에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기대할 만한 것들 이제 F-150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 2차 사업이나 이집트 사업이 좀 대기 중이고 올해 이제 12월 중으로 좀 예상이 됐었던 이 미국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연될 가능성도 좀 존재하지만 내년도 이제 상반기 안으로는 이제 추진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내년 기대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바라보고 가기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뭐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동일한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산 4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토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방산 쪽 탑픽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좀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지상 무기 체계인 만큼 이제 내년에도 실적 개선 가시성이 좀 가장 높은 기업들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토픽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